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은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극단 혐오 총선 정책 따져봅시다가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볼까요? 이 4월 10일 총선 D-9일입니다. 이것만은 알고 찍자. 뭘 알고 찍어야 되냐? 금투세, 부동산, 저출생 등등등 여야 정책적으로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 좀 알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국민의힘 폐지하자.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임대차 입법, 관해서는 국민의힘 일괄 폐지, 민주당은 유지하되 보완을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 국민의힘 북한에 대한 자금 유입 차단을 비롯해서 제재와 압박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남북 대화 재개, 한미일 군사동맹화 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 부분, 사실 요것뿐만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매일경제는 약간 경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들여다봤는데 조목조목 D-9일 각종 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막말만 볼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고 투표하자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민주 45.5, 국힘 34.7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동아일보가 창간 104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8일, 29일 이틀 동안 지난달 이틀 동안 돌린 여론조사인데 지역구 지지율이 45.5 대 34.7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차이가 10.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오차범위 밖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지역구 지지율이죠. 근데 이번 총선 특이점이 비례 지지율은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례 지지율 보겠습니다. 비례 여 29.8, 조국혁신당이 24%, 민주연합이 20.6%입니다. 근데 요 얘기인즉슨 지금 2등이 조국혁신당이라고 나오는데 여야 야권으로 보면은 여권 대략 30, 야권 지금 44 정도 되는 거죠. 14%포인트 정도 또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지역구도 비례도 야당이 지금 야권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왜 이러는 거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막말 누른 대파, 표심은 물가에 꽂혔다라는 겁니다. 한국일보가 사실 지난 24, 25, 26, 3일 동안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 격전지 6곳에 대해서만 일단 이 부분적으로 딱 뽑아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이종섭 논란 등 이런 이슈보다 물가에 더 민감하더라라는 겁니다. 물가가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꼽은 게 얼마나 되느냐. 광주 광산일선 32%가 물가가 제일 중요해요. 영등포갑에서 29%가 물가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소아 중환자 받을 병원 없어 3살배기 응급환자 결국 숨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30일이었죠.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이 도랑에 빠진 이 아이 엄마 아빠가 좀 건져냈습니다. 구해냈는데 심정지가 왔고 다시 호흡이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급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상급병원 9곳에서 전원 거부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4시 30분에 구했지만 7시 1분에 다시 심정지가 왔고요. 2시간 30분 뒤에 결국은 처음에 발견하고 난 다음에 2시간 30분 뒤에 다시 숨지는 사망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사들 사직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원래 소아과 의사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의정 갈등이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다 이목이 의료계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오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윤 대통령 오늘 의료개혁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 그만큼 상당히 중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로 좀 볼까요? 경향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9일 앞두고 윤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 총선 9일 앞두고가 먼저 앞에 왔죠. 이 얘기인즉슨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고요. 혹시 총선 9일 앞두고 총선용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들 야당 열세 분위기 반전용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있다는 부제까지 지금 경향을 같이 올렸는데 오늘 나올 내용이 반전이 될지 안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사하게 벚꽃이 막 피어나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그 아래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의료진 2명의 뒷모습이 같이 보입니다. 네, 어제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앞에서 지금 찍힌 사진인데요. 벚나무에 막 꽃이 피려고 하는 거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왔는데 와도 안 왔다. 출래 불사춘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의 이 사진 캡션 제목이기도 하네요. 의료계는 아직 출래 불사춘이다. 빨리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동선입니다. 동선, 움직인 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선, 이게 왜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 용산, 동작, 화력 집중 이재명. 수원 7번 찾아간 한동훈입니다. 네, 이게 대체 뭐냐? 여기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 유세 동선을 전수조사했다라는 거죠. 매일경제에서 지난 1월 2일부터 3월 31일 딱 1, 2, 3, 이 3달 동안 여야 대표가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유세 동선을 쭉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나온 게 3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는 90번,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은 115번 정도 이 지역 유세를 갔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또 정치 테러를 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좀 감안을 생각을 하면 둘 다 굉장히 열심히 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파악을 해보니 동선으로 보여준 거 어디를 주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네, 여기 나오죠. 한강벨트 27회, 한 24회, 27, 24. 네, 거의 20번이 넘게 30번 가까이도 지금 한강벨트에 좀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글쎄요, 한강벨트, 김광삼 변호사님, 한강벨트에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공력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한강벨트가요, 강북과 강남의 이제 중간지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아예 강북은 이제 민주당 거의 우세 지역이고 텃밭이지 않습니까? 또 강남 쪽은 또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낀 곳이 굉장히 접전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역구를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의석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강벨트의 특징이 뭐냐면 야당과 여당이 굉장히 접전을 이루는 지역이에요. 네. 그럼 접전을 이루는 지역이면 그곳에 가서 대표가 됐던 비대위원장이 됐건 가서 한 번이라도 선거운동을 했을 때 네. 표심에 몇 표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접전이면 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화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화력을 집중해서 한강벨트 5에서 한 7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이제 몇 석을 더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네. 서울의 지역구 의석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굉장히 한강벨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한강벨트 중에서 뜨거운 곳이 이제 동작이거든요. 동작도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자주 가는 이유는 이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접전을 펼치고 있지 않으면 자주 가봤자 별 효과가 없겠죠. 네. 그러면 조금만 여기 가서 공을 들이면 결국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자주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북과 강남을 가로지르는 기준이 한강인데 이 한강 주변으로 결국
접전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요 표심이 서울 더 나아가 수도권 표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여야 대표 지금 뭐 다 100번 이 안팎으로 계속 지금 돌아다녔습니다. 불과 1, 2, 3개월 동안 100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이 돌아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상간에 이 주목을 받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뭐냐? 네.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SNS에 이런 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냐? 이재명 대표 구두입니다.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올린 건데 이렇게 구두가 떨어졌다. 이번 선거에 이게 우리가 임하는 마음이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지금 뛰고 또 뛰고 있어요. 함께 뛰어주세요라고 떨어진 구두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구두굽 떨어지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했느냐? 한동훈 위원장은 편의점에서 라면에 이 끼니를 때우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저 사진은 또 주변에서 본 다른 사람이 또 찍어서 올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여기 와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네 라고 하면서 이게 또 올라와서 또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라기보다는 좀 주목이 됐다라는 부분이겠죠. 주원규 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구두가 떨어지게 다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끼니 라면으로 떼어가면서 지금 다니고 여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간절히 바라는 건 총선 이후에도 저 모습이 계속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구두굽이 계속 떨어지도록 민생을 돌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약간의 놀라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피습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출석에 대한 여러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동선이나 유세 지역 지원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모습은 아무래도 정치의 공력이 조금 더 높은 부분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한강벨트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목하는 곳이 동작 지역입니다. 네. 그 동작 지역이 보면은 그 유사명 후보는 자신이 내세우는 사실은 전략 후보였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열세 지금 현재는 약간 열세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꺾으면은 이 한강벨트를 비롯해서 수도권까지 완전히 승기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포석이 있기 때문에 더 특별히 공을 들이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조금 더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 여권의 잠룡 주자들을 조금은 누르려는 전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라든지 네. 원희룡 후보 모두 여권의 잠룡 주자들, 나중에 대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그러한 어떤 판이 계속 키워지는 것에 대한 경계 심리도 작동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그 대표의 이 화력 집중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독 또 동작을 자주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이재명 대표 개항 4번, 동작 7번입니다. 본인 지역구 개항보다 동작을 더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동작을 자주 갔느냐? 지금 말씀은 동작이 류삼영 후보가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인 것도 있고 반면에 또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나중에 원내 입성하면 대선 때 또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누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나경원 후보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엉터리 같은 민주당에게 동작을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개항이 지역구가 아니라 동작이 지역구인가 봐요. 동작에 5번 왔어요. 5번 왔어. 동작 주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니, 왜 동작은 자꾸 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아무데나 자꾸 동작을 넘보고 다니는데 우리가 좀 일치 단결해서 혼내줘야 되겠죠?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어림없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 지금 아니 왜 자꾸 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개항이 쉬우신가 봐요. 법세권이라 그렇게 동작에 자주 오시나요? 그래서 법세권이 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요거 조기현 변호사님. 법세권 이게 법원 근처 가는 길이어서 자꾸 동작 들리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나경원 후보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는 문제를 부각시키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나경원 대표의 연설 내용을 보면
경계심이 잔뜩 묻어납니다. 실제 불안하죠.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자꾸 오면 아무래도 지역이 부각되고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뭐 지역구는 계양을이지만 대표 아닙니까? 계양을은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일정에 맞춰서 지역 순회하고 유세를 하는 정도로 하고 지원 유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도 충분히 양해되는 사항이니까 나경원 후보가 뭐 저렇게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양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인데 네. 지금 지역에 발이 묶여서 지원 유세도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중앙선대위 원톱으로 스피커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자꾸 말실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를 걱정할 때지 지원 뭐 주요 전략지의 지원 유세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가지고 저렇게 비판한다고 한들 동작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크게 공감하시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나경원 후보 말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는 또 당대표 아니냐. 저는 꼭 다녀야 되는 거고 동작 가는 게 뭐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기사 다시 좀 가볼까요? 네. 기사 동선으로 좀 따져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동작을 많이 갔는데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어디를 많이 갔느냐. 수원을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수원 전역을 방문했다. 수원 7번 찾아간 한동훈이 또 제목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주진 위원님, 한동훈 위원장은 왜 수원을 또 이렇게 많이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측이 서로 전혀 다른 지금 해법을 먹고 있는 것이 네. 일단 정권 심판론에 불을 당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난공불락의 요새를 쳐야만 이 정권 심판론을 전체 수도권까지 다 퍼뜨릴 수 있겠죠. 네. 그 마지막 요지가 바로 동작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곳에서 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유일하게 좀 잘 안 되는 벽이 있는 거예요. 나경원이라고 하는 정치인 이제 서울을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기를 공략을 하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정권 심판론이 더 큰 불로 번지기 전에 끌어다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수가 돼야 되는데요. 이 네. 수원이라는 곳이 경기 남부권에서 워낙 오랫동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곳이고 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요. 네. 그 주변에 화성 뭐 이런 여러 거점 도시들과 연계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수원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레이스 초반만 해도 이수정 후보라든지 여러 후보들이 수원에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가 좀 불리해지면서 수원에서 적신호가 켜지니까 경기 남부권부터 큰 불을 잡으러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난공불락의 마지막 동작을 치기 위해서 그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을 끄기 위해서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전체 판세가 약간 야당이 조금 더 훨씬 우세하다라는 이게 전제로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 대표들 지금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아까 나경원 후보가 막 화낸 이유가 아니 본인 지역구 계양인데 왜 계양보다 동작에 더 많이 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네. 사실 이재명 대표 계양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도 사실 계양이었었고요. 그날 당일 마지막 일정도 계양이었었고 틈틈이 계양에 가고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주말 동안 주말에도 계양에서 이재명 대표 표밭을 다졌습니다. 네. 악어의 눈물 속지 말라. 이건 저기 잠시 뒤에도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재명 대표 주말에도 계양에서 열심히 표밭을 다졌다라는 겁니다. 주말 어제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이면 총선 앞둔 부활절 당연히 교회, 성당, 지역구에 있는 거의 뭐 모든 교회, 성당 다 아마 다녔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굴 만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교회에서 보신 것처럼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고 악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섞진 않았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이게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내시하는 여기까지다. 네, 안 봐도 보고 있는 중.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초반에는 이제 원 후보가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 좀 뭔가 조금 좋게 말하면은 그 뭐랄까요? 일종의 좀 약간 정치적 도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재밌게 네네. 던져본 것인데 점점점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서로 좀 조바심도 나고 그렇겠죠. 근데 더 이상은 서로가 이제 말 대 말로 그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서로 덕담 정도 주고받는 수준인데 지금 이 분위기 보니까 덕담을 주고받기에도 상당히 험악해 보입니다. 네. 네, 아주 지금 선거전이 그만큼 치열하는 것이고요. 또 아무래도 전체 선거판에서 가장 지금 막말 리스크가 제일 중요한 어떤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여기서도 무심코 주고받는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곳이 종교 행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약간 그만큼 선거가 오히려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말은 좀 삼가고 조심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좀 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선거 초반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두 사람 유세하다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공천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출마한 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결국 오셨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되게 지난달 3일, 이제 한 달 정도, 한 두 달 가까이, 두 달 정도? 예, 한두 달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게 말도 안 섞고 악수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이 서로 말을 섞는 걸 좀 자제하는 거 아니겠느냐, 막말 리스트도 있으니까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하지만 이재명 대표 직접 원희룡 후보를 만나지 않고 멀리 있는 상태에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진정한 강국은 문화 강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나라가 바로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문화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 하셨죠. 지금 저희가 이 민주사회 안에서 잠깐 더 들어주고 가겠습니다. 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서 이게 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전국 최대 득표차로 꼭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서 좀 들어주십시오. 금방 지나갈 테니까. 저게 저들의 품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같은 지역구니까 또 옆에 원희룡 후보 유세차가 또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아까 보니까 이천수 선수 목소리도 또 들리고 했었는데 저게 저들의 품격입니다. 라는 얘기를 또 거듭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걸 보면 주원규 위원님, 네. 약간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약간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견제 심리가 좀 보여요. 사실 진짜 지난달 3일에 아까 그 기사처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 그건 철저히 무시 전략이었었거든요. 네. 뭐 당신이 여기 오든 안 오든 나의 위상이나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원희룡 후보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선거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초반에 아까 윤주진 의원님 말씀처럼 초반은 정치적 도발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띄우는데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말을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개항 지역구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그 표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셈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갖고 좀 더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마디로 여당에서의 제가 봤을 땐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네. 승자는 원희룡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만큼 자신의 존재감도 올리고 네. 지금도 가장 어떻게 보면 야당의 텃밭에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건 원희룡 후보의 어떤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항을 해서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미 원희룡은 승자다라고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개항을도 신경 쓰고 전국도 지금 신경을 써야죠. 그럼 오늘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오늘의 동선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오늘 인천에서 계속 유세를 합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주말 내내 계속 수도권에서 있었죠. 오늘은 PK로 갑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PK 가고 이재명 대표는 일단 꼼꼼하게 인천을 좀 집중적으로 유세를 한다라는 건데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이 일정도 있더라고요. 무슨 일정이냐. 오늘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 후보자 원희룡 후보도 같이 해서 오늘 TV 토론 일단 사전 녹화를 해서 내일 방송이 될 예정인데 오늘도 이 토론회 준비도 해야 되는 거겠죠. 사실 또 이렇게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를 안 하고요. 지금 전국만 도는 거잖아요. 지원 유세만 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양도 해야 되고 전국 유세 지원도 가야 되고 여기서 좀 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개항을 전국 유세 거기다 재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과 싸움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인천 지역 유세라는 자체는 본인 인천 개항을 선거운동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 주변 지역, 인천 지역구를 뭐 순회하면서 유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인천 지역은 뭐 굉장히 민주당 우세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어차피 개항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까 또 TV 토론 뭐 녹화도 해야 하니까 인천 지역을 좀 돌고 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어차피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 몸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가면 가장 효과가 있을까? 특히 이제 PK 지역이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사실은 이 흔들리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K 지원 유세를 가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여야 대표의 동선 저희가 1월, 2월, 3월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죠. 남은 9일 동안 여야 대표는 어디로 향할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